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죠. 20대 국회의원, 그리고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물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전수조사를 해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에 참패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정당이면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본인은 싹 빠져나간 겁니다. 선거 실패해서. 또 그런 이야기도 했죠. 지금 다시 그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나는 관심 없다. 그 당에 대해서 관심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을 초대한다고 하니 지금 마지못해 응하는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김종인 위원장은 적장이었습니다. 바로 4년 전 총선에서 적장이었습니다. 적장을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왔는데 참패를 했는데 거기서 또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저는 그 송국근의 혼술에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지키려는 그 세력들이 김종인을 내세워서 마치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욕구를 김종인 위원장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80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젊은 세대의 정서를 과연 잘 읽고 있는지,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 젊은 세대가 떠난 그것을, 그 원인을 잘 읽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오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게 기한이 없는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하는 정권이 필요하다. 본인에게 정권을 다 주고 다음 대선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2년 남았는데 길면 뭐 2년까지도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당대표, 장기적으로 당을 끌고 가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경선 같은 것도 없이. 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혁신의 적임자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저도 그렇다면 보수 정당이 어떤 한로를 찾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은, 최근에 영남일보 어제 날짜에 21일자에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그 칼럼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분석을 하고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로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남영찬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남영찬 변호사의 그 CEO 칼럼이란 건데, 제목은, 보수 회생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회생계획. 왜 회생계획? 회생계획은 주로 기업에서 쓰는 말이죠. 근데 남영찬 변호사가 원래 부장판사 출신인데, 그 SKT에서 법무실장도 하고 또 경영도 했습니다. 사장까지, 부사장, 사장까지, 부문장도 거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한국기업법무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여단이지만은 남영찬 변호사는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통합당 소속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부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CEO 칼럼을 보면은 상당히 진단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일반에서 예상외의 패배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그거 아니다. 이 구조적으로 이미 그렇게 기결될 수밖에 없던 구조다.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그 보수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진보화된 50대 유권자가 여당을 지지한
정치 지형 변화의 결과다. 총선이 정치 지형이 변했다. 특히 50대 유권자를 사례를 들었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586 세대죠. 지금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 축을 하는 지금 거의 진보 쪽에 그쪽이 진보 쪽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50대로 접어들면서 50대가 되면서 지금 전체 50대부터 진보화됐다. 그리고 특히 이 2016년 선거, 2016년 총선에서는 50대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아마 그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조기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 50대까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진보화된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진단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는데, 이 칼럼에서는 또 보수 회생에 대해서 몰락한 보수는 회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기업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기업이 파탄에 이르면은 회생 절차 신청을 법원에 하죠. 그러면 법원은 우선 채무를 동결하는 보전 조치를 합니다. 채무를 다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을 선임한 데에서 회생 계획안을 그 기업에서 제출을 하게 합니다. 회생 계획안. 그러면 이 회생 계획안에는 반드시 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일부 권리 포기, 또 자금 조달 방안, 기존 주주 지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또 파탄의 원인 분석, 파탄이 된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것도 내야 되고, 대표이사 교체, 이런 것은 대표이사 교체 이런 것은 정당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변화, 어떤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혁신과 변화의 방안을 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회생 계획안은 회생이냐 파산이냐 이 중에서 처절한 반성문이고 필사적인 자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당은 기업과 달리 회생 과정에서 채무를 동결하는 보전 처분 이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고 절박하다. 그래서 스스로 획기적인 회생 계획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지 않으면은 보수 정당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지,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지 그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법원의 동의가 아니고 기업은 법인의 동의를 받지만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파산을 면할 수 없고, 그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양쪽이 진보와 보수가 같이 가야 되는데 1.5당 체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남영찬 변호사가 21대 총선 득표수, 의석수가 아니고 21대 총선에서 득표수를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41.5%, 더불어민주당이 49.9%, 그러니까 8.4%포인트 차이고 표차는 243만 표다. 그래서 차이가 많지 않다. 이렇게 자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전체 의석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도 득표수는 그래도 8.4%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243만 표 차이, 8.4%포인트 차이를 줄이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라고 해도 이것을 줄이는 것이 지금 구조가 이렇게 지형이 변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은, 이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것을 제시합니다. 새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새로 투표권을 가지는 유권자, 지금 만 18세까지 이번에 5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죠. 그 유권자와 보수의 비우호적인 세대, 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비우호적인 세대는 주로 젊은 층, 중년층, 40대까지 이야기하다가 지금 50대까지 그쪽에 지지를 끌어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보수 회생 계획안의 큰 방향이 보인다. 이겁니다. 보수 정당의 기득권자들이 기득권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그 기득권에 있는 자리에 다른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내부 시스템 구축이 새로 돼야 되는데,
830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30 세대가 이제 전면에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도 좀 이긴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좀 젊은 후보들이죠. 그래서 830 세대, 830 세대는 지금 58, 진보 쪽에 많은 586 세대와 좀 대비가 되는 것이죠. 1980년대생, 지금 우리나라 40이 시작이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30대, 그렇죠. 30대가 시작이 된 날이죠. 30대를 주로 일컫는 것이죠. 80년대생이니까. 30대, 그 다음에 2000년대 학번을 830 세대라고 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김세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당의 한골 탈퇴를 위해서는 830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시대,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류를 또를 이 30대를 중심으로 당을 면모를 일신시키자. 그래서 캐머런 영국 총리, 전 영국 총리도 30대의 보수당 당수에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0대 젊은 정치 지도자를 앞세워서 구태하고는 단절하고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당 지도부에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맞느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수당의 쇄신을 위해서 830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 정치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접촉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던 그 가깝은 사람들, 이번에 또 당선됐다고 와서 벌써부터 대표 출마하느니 원내대표 출마하느니 서로 잘해가지고 국회 부의장 되느니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그 식상한 인물들을 데리고 혁신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리고 그 혁신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 당에서 정권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정말 혁신이 될 건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는지,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